저게 단식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자책골 장면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땅볼 크로스가 상대팀의 어이없는 수비 실수와 맞물려 결국 골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수비 실책으로 치부하기에는 손흥민의 전략적 움직임과 뛰어난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의견도 많아 이 골 장면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34세에도 여전히 최정상급 경기력을 유지하는 비결. 손흥민 선수는 현재만 34세로 축구 선수로서 노장에 속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탁월한 경기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MLS, 메이저리그 사커 전반기에서는 경기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 노쇠했다는 냉담한 반응도 있었으나 이는 래프팀 내부의 전술적 혼란과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 래프는 체룬돌로 감독 시절 역습 축구에 집중하며 손흥민과 부안과 같은 스피드와 공간 활용에 특화된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역습 축구란 상대 수비가 재정비하기 전에 빠르게 공격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감각에 최적화된 전술입니다. 그러나 체룬돌로 감독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하고 그의 수석 코치였던 도스 산토스가 감독으로 승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래프 단장 조엘링턴은 도스 산토스 감독 선임 이유를 전술적 연속성과 선수 이해도 유지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전술 변화가 심화되면서 팀 분위기와 경기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과 부안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우려해 부상이나 국가대표 차출 시에도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공격 루트를 모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 중심의 역습 전술이 축소되고 미드필더와 수비수 골 득점을 노리는 다변화된 전술을 시도했으나 이는 팀의 핵심 강점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래프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3연패를 기록하며 심각한 경기력 저하에 직면했습니다. 최악의 경기와 단장의 고뇌, 특히 산옥과의 경기에서 1대4라는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는데 이때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관전하던 단장 조엘링턴의 심각한 표정이 중계 화면에 잡히며 팬과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스 산토스 감독이 경질 위기에 몰렸음을 암시했습니다. 이후 단장은 월드컵 휴식기 동안 손흥민의 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무리한 슈팅 위주의 플레이를 펼쳤던 오르다 선수를 과감히 정리하고 부드리 선수도 6개월 만에 이적시키는 등 대대적인 선수단 재편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는 손흥민 중심의 역습 축구를 유지하지 않으면 감독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도스 산토스 감독은 즉각 반응해 후반기부터 다시 손흥민 중심의 빠른 역습 전술을 재가동했고 손흥민은 곧바로 골을 기록하며 경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선제골과 부안가의 골을 도우며 두 골에 직접 관여했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며 완벽한 언맨쇼를 펼쳐 부활을 알렸습니다. 자책골 논란과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골은 상대 수비의 미숙 때문이지 손흥민의 공로로 볼 수 있느냐는 반응이 여전합니다. 상대가 저렇게 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골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본 것이 이런 반응을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래프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팀은 수비 라인을 전진시켜 추격골을 노렸고 그 결과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비 부실이 아니라 상대가 전략적으로 수비 라인을 조정하며 의도적으로 공간을 허용한 전술적 공간 노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욱이 공간이 생겨도 대부분 팀은 이를 역습으로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합니다.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진의 빈틈을 정확히 포착하고 순간적인 판단과 탁월한 기술로 찬스를 창출하는 것은 진정한 실력의 척도라는 설명입니다. 손흥민의 기술력과 상대 수비수 예들린의 결정적 실수, 상대 중앙 수비수 예들린이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골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크로스와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홀링스 헤드가 원터치로 빈 공간에 공을 내줬고 마르티네즈가 공을 잡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손흥민과 부안가는 상대 최종 수비 라인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며 공격 시작을 기다리는 잠복 자세였습니다. 마르티네즈가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손흥민과 부안가는 신속한 공격 개시를 준비하고 있던 셈입니다.
손흥민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예들린 수비수는 손흥민과 마르티네즈를 동시에 시야에 넣으며 손흥민보다 약 2m 정도 앞서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은 단 몇 초 만에 두 차례에 걸쳐 예들린을 교란하고 부안가가 반대쪽에서 뛰어들 움직임도 확인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손흥민에게 빈 공간으로 정확히 패스할 때 예들린은 자신의 선제 위치를 믿고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손흥민은 순간적인 스피드 가속으로 예들린을 빠르게 앞질렀고 예들린은 손흥민의 슈팅각을 일부러 열어두며 반대편 부안가를 경계하는 트랩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예들린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전력으로 뛰었다면 손흥민이 어느 쪽으로 공을 찰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압박과 태클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무리한 슈팅을 하지 않고 달려오는 공의 속도를 살려 오른발로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공을 꺾어 차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달리는 공을 멈추지 않고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것으로 웬만한 윙어들도 쉽게 구사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예들린은 이를 예상했으나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를 계산하지 못해 불리한 위치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고 오히려 공은 상대 골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수비수들이 골문 쪽으로 역방향 움직임을 하며 크로스를 막으려다 자책골이 발생하는 상황이 흔히 벌어집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인 셈입니다. 자책골 발생의 흔한 배경과 손흥민의 진가. 이번 골이 우연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수와 수비수가 동시에 골문 방향으로 달려드는 상황에서는 자책골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부 팬들이 손흥민이 나이 들어 느려졌다고 평가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기술과 스피드는 그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맞는 역할과 동료들의 지원이 있을 때 언제든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임을 이번 장면이 입증했습니다. 레프의 역습 전술과 손흥민의 탁월한 위치 선정. 이번 공격에서 레프는 원투 패스를 활용해 손흥민에게 공을 빠르게 연결했고 전체 공격 과정은 불과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비 시점을 뚫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순식간에 파고드는 역습의 최전방에 손흥민이 정확히 위치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단 10초 만에 공이 넘어오면 상대 수비는 정렬할 시간조차 거의 갖지 못합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역습 능력과 공간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퍼포먼스를 매 경기 펼쳐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예들린 수비수가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장면이 역력했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마무리. 어떤 팬들은 전문가들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골 장면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초 내에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공이 빠르게 넘어온 것임을 확인했다. 손흥민이 골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뿐이라는 점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손흥민의 축구 실력과 경기 이해도는 팬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동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축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 Wow.